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세움에서 진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윤은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소년 진로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자기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일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해인데요. 자,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는 많은 진단검사가 있는데요. MBTI라든지 홀랜드라든지 다중지능검사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심볼 만들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가치관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점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적성은 어떤지, 나는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내 성격은 어떤지, 나의 가치관은 어떤지, 그리고 외적 측면은요, 나의 신체적인 특성은 어떤지, 나의 주변 환경, 즉 나를 둘러싼 가정이라든지 학교, 사회는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의 심볼 만들기입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따사로운 해, 나는 따사로운 해 같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요, 이렇게 나는 달콤하고 따뜻한 고구마 같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해 준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강아지처럼 즐거움을 주고 싶은 나는 귀여운 강아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해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나는 새콤달콤한 사과처럼 당 충전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해 주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친구나 가족들에게 난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치관인데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어떤 관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진로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가 진로 혹은 직업을 정하는데 나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보수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나는 그 근무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혹은 나는 그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나는 일을 하면서 막 기뻐야 되는 사람인지, 기쁨이 중요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다면요, 이렇게 가치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 가치관이 도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해본 적이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 선언문은 나 윤은주는 진로 강사로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가치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치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강점이란인데요. 강점은 장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점은 내 안에 있어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나만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강점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그 장점 중에 남보다 우세한 것, 남보다 뛰어난 것을 우리가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점을 한번 볼게요. 강점에는 뭐 순수함, 솔직함, 정직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남보다 좀 더 지혜로운지, 혹은 남보다 좀 더 집중력이 좋은지, 남보다 부지런한지 한번 생각해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볼 찾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가치관을, 진로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강점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은 2번째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란 경제의 개념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제하면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경제란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것인데요. 경제하면 돈, 화폐, 금융, 일자리, 혹은 물가, 수출, 무역, 수입,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경제활동은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 소비, 분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와는 조금 달리 사회적 경제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경제는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호혜와 연대입니다. 그래서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기반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호혜와 연대, 그래서 호혜는 무엇일까요? 호혜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에 사과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과를 옆집에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세 알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옆집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옆집에서는 어때요? 사과 한 알이 1,500원이네? 그러면 4,500원을 옆집에 줘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또 오늘은 비가 오네? 부침개를 구워야 되겠어 하고 부침개를 막 구웠어요. 옆집 생각이 나네? 하고 부침개 2장을 갖다 드립니다. 그럼 어때요? 옆집에서 또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회적 경제에서 의미하는 호혜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것을 호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호혜, 은혜해, 서로 은혜를 갚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이죠. 그럼 연대는 뭘까요? 연대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겪은 일인 것처럼 공감을 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합하는 거죠. 그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경제는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동체의 선택입니다. 한 어촌 마을에서 A라는 사람이 고등어는 주인이 없어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내 거야, 모조리 다 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고등어를 잡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A처럼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등어를 막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더 큰 배를 사고 더 비싼 그물을 막 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서로를 막 감시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그 마을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자 고등어 씨가 말라서 이제 아무도 고등어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그 마을을 다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런 비슷한 현상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공동체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동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고등어 수가 정해져 있으니 서로 많이 잡으려고 하다가는 멸종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공동체의 A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 해 동안 잡을 고등어의 총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정해진 양만큼만 잡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규칙을 정하죠. 첫 번째로는 식구가 많은 집은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집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등어 보존을 위해서 너무 어린 새끼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환경오염이라든지 부의 불평등, 빈곤 같은 문제를 함께 규칙을 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사회적 경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만이 주도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우리는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요,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에너지 전략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주제는 좋은 일을 찾아라 를 통해서 사회혁신 청년 기업가를 만나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요?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직업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진로 가치관에서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수가 중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근무 환경이 중요한 사람, 혹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사람 등 각자가 생각하는 일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나 시간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맞는 좋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과 관련해서 나만의 성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기업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회혁신 기업가, 소셜 앙트프레너는요, 자, 강력한 비전, 창의성,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역량을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열정을 실현하는 데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회혁신 기업가로는요, EGM 모회의 안지혜 대표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EGM 모회의 안지혜 대표는요, 생리대라든지 생리컵, 생리팬티 등 건강한 월경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생리대도 구매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뉴스로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그나마 저렴한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2016년부터 부스러기 나눔회를 통해서 6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나눔을 했고요. 그리고 위생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EGM 모어는 건강한 월경 문화와 내가 제품을 구입하면 일정 부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 소개할 기업은요, 마르코로호라는 기업인데요. 이 마르코로호는 스와힐리어로 도전정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의 정신을 잘 표현한 그런 기업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신봉국 대표는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가르치는 일도 재미있었지만 좀 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던 중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 대표는요,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빈곤과 자살 비율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보다 할머니의 경우 빈곤이 더 심했는데요. 그래서 할머니를 위한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포털에 할머니를 혹시 검색하면 박막내 할머니나 땡 할머니 보쌈 같은 것이 먼저 검색되는데요. 박막내 할머니는 거침없고 솔직함이 재미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르코로는요, 할머니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할머님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마르코로의 신봉국 대표는요, 보통 기업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업은 할머니 감성에 착안해서 레트로 감성을 담아서 매듭 반지, 매듭 팔찌, 가방, 커튼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수익금은 할머니들의 생활비로도 쓰이지만 일정 금액 기부함으로써 할머니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계신다고 하네요. 신봉국 대표는 마르코로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쏟아붓는 사회혁신 청년 기업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적 경제를 직접 경험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어떤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협동조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원주에서는 원주 윤민관중학교에 등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매점 운영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장학금 지원, 경제활동 기회 제공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윤민관중학교는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먼저 이 필요성을 느끼시고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화 되면서 혹시 대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과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등곡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총회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의 수고로움으로 인해 다른 학우들은 좀 더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함께 한다는 것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산국제중고 학교 협동조합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산위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없어서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의 학생이 학교에 제안해 2014년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판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식중독 문제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판매가 불가능했고 매점 관리 인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성이 보장된 식품, 유통기한이 긴 제품만 판매하고 매점과 같은 건물이 있는 고등학생보다 어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중학생을 배치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점을 관리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 시간을 주어서 만족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적 경제와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기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나는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운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